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부에서는 우리 공사 직원분들을 모시고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을 솔직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사업부 김태형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난안전부 박영민 주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획부 조병찬 주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교육부 박정주 주임입니다. 우리 공사에 입사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취업준비생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 생생한 경험담을 공유해 주실 기술직 2분, 사무직 2분을 엄선해서 모셨습니다. 먼저 기술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태형 대리님, 입사하고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는 우선 2016년도에 입사했고요. 입사하고 처음 3년은 지사에서 유지보수 업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대 근무 업무를 2년 정도 하고 지금은 본사 해외사업부에서 KSP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취업준비생 분들께서는 지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혹시 유지보수와 교대 근무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유지보수 업무는 지사에 있는 발전 설비와 열원 설비를 보수하거나 개선시키는 일을 합니다. 대표적인 지역난방 공사의 설비로는 펌프, 보일러, 터빈 등이 있고요. 저희가 유지보수 업무를 할 때 직접 스패너 같은 장비를 활용해서 저희 직원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전문 유지보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그 유지보수 업체가 공사를 시행하거나 설비를 보수할 때 저희가 그것을 감독하는 역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유지보수 업체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공학적인 지식과 설비에 대한 이해도가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대 근무 업무는 지사에 있는 발전 설비와 열원 설비를 운영하는 일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열과 전기를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공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대 근무 업무는 특성상 설비를 24시간 내내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 시간에도 주기적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이 필요하고요. 조작 실수로 인해서 설비가 정지하게 되면 열과 전기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함과 침착함이 교대 근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지사에서 기술직이 하는 일은 이외에도 고객기술, 열수송, 그리고 안전 직무가 있는데요. 고객기술은 지역난방 고객들의 민원 요청사항을 해결하고 아파트 및 건물의 기계실에 지역난방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합니다. 이처럼 지역난방 최접점에서 고객들이 고품질 지역난방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열수송 시설은 열원 설비에서 생산된 지역난방 열을 사용자 기계실까지 보내는 데 사용하는 시설물을 통칭하는 것으로 열수송관, 맨홀, 감시 시스템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열수송 담당자는 열수송관 공사가 설계와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계약 상대자를 관리 감독하고 점검 및 감시 체계를 통해 전국에 매설된 2,426km의 열수송관을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안전 직무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박영민 주임님께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사에서 안전관리관으로 근무 후 본사 재난안전부에서 안전교육 및 캠페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전 업무는 크게 재난안전, 산업안전, 건설안전으로 이루어져 있고 재난안전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해 예방, 대비, 대응, 복구체계를 관리하고 대응하는 업무입니다. 취약 시기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재난대응 훈련, 총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은 사업장 내 위해 요소 파악 및 제거를 통해 근로자와 설비의 안전을 확보하며 PSM, 보건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건설안전은 건설지사 및 열수성 건설 부분의 근로자 안전을 위해 안전점검 실시, 안전문화 조성 및 건설 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등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안전 업무를 하면서 생각한 점은 안전 업무 능력도 중요하지만 특성상 타 부서와 교류하는 일이 좀 많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는 능력이나 성격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기술직 직무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이제 사무직 지원자분들을 위해 박정주 주임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임님은 입사하고 지사에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네, 저는 지사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했었는데요. 지사 고객지원부는 크게 계약, 회계, 영업 3가지 업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회계는 지사에 올라오는 각종 회계결의서가 적정한지 검토하며
원천세, 취득세와 같은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주 업무로 합니다. 많은 전표를 검토하고 세금이 적정하게 계산됐는지 매달 분기마다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엑셀로 숫자와 데이터를 자주 다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엑셀 함수나 단축키를 공부했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계약은 지사에서 진행되는 구매, 용역, 공사를 위한 계약 체결 지원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데요. 국가계약법, 회사 내부 규정에 맞게 의뢰되었는지 검토하고 계약 발주부터 계약 대금 지급까지 전반적인 계약 업무를 수행하시게 됩니다. 계약 담당자가 된다면 계약 관련 법령이 수시로 바뀌고 연관된 규정이 많다 보니 규정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회계 계약 모두 지사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분들을 서포트하는 성격이다 보니 지사 다른 직원분들과 대화하고 협의할 일이 많았는데요. 다른 담당자분들이 어려워하는 규정을 꼼꼼하게 알려주신다면 모두에게 사랑받는 신입 직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영업직무에 대해서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취업준비생분들께서 영업직무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실 텐데요. 지역난방공사의 영업직무는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지역난방공사가 열을 판매하는 회사인 만큼 영업직무는 열 판매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열수급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한 열에 대한 요금 부과 및 수금, 그리고 수요 개발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업직무는 공사의 수입과 직결되는 업무이고 또 고객과의 접점이 많은 업무이기 때문에 꼼꼼하고 원활한 소통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사 업무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본사 업무에 대해 간략히 알아볼까요? 본사에 계신 조병찬 주임님께서 현재 본사에서 하고 계신 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획부에서 대외 업무 및 현안 그리고 우리 공사의 주요한 회의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지사에서는 발전소 기동을 위한 현장 실무를 한다면 본사에서는 그 현장을 위한 틀을 기획하고 적절하게 자원을 할당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국민에게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 저희 기획부는 우리 공사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을 위해 부단히 고민하는 부서이다 보니 정부 정책과 공사 전략 관련된 수많은 대관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부에서 업무를 하게 된다면 공사 전체적인 측면에서 분석할 줄 아는 능력과 또 대내외적인 소통이 많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직무 소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본사 직무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공사 유튜브 채널 내에 직무 인터뷰 자료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 우리 공사와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과 함께 본인이 왜 그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어필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각 전형별 꿀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기 전형으로 직업 기초 능력인 NCS와 직무 수행 능력인 전공시험을 보잖아요. 혹시 다들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저는 NCS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문제 푸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인강도 많았지만 저는 혼자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면서 저만의 노하우를 찾고 제가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은 뭔지 알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문제 수에 비해 시간이 짧다 보니 제가 약한 유형은 빠르게 넘어가야 멘탈도 흔들리지 않고 제가 잘 풀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할 수 있겠더라고요. NCS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좀 더 저에게 유리한 측면을 만들기 위해서 사무 전공 과목을 다양하게 공부했는데요. 경영, 경제, 행정 등 필요한 과목들을 익히려고 했습니다. 일단은 이런 과목들을 공부할 때는 문제집을 최대한 활용했는데요. NCS보다는 암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같은 책을 여러 번 완독하면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계열 준비하는 친구랑 같이 서로 책도 돌려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기술 전공 과목의 경우에는 해당 직무의 기사 시험 문제들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산업안전기사 시험 이후에 회사 필기 시험을 응시하여서 산업안전 기사 필기 문제집을 복습하는 수준으로 연습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NCS 문제들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익숙한 전공 문제들에서 시간을 줄이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각자 자신 있는 필기 분야가 다를 테니까요.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 전략적으로 공부하시고 필기 시험에 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면접 전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집단행동 관찰 면접이 생겼더라고요. 제가 입사할 때 봤던 도미노 면접과 비슷한 유형의 면접일 것 같네요. 도미노 면접이요? 그 진짜 도미노예요? 네, 맞습니다.
큰 강당에 모여서 조원들이 거대한 도미노를 완성하는 면접이었는데요. 처음엔 이런 걸 도대체 왜 하나 싶었는데 막상 도미노 면접을 진행하다 보니 서로가 서로를 탓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험한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처럼 집단 행동 속에서 위기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혹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관찰하는 유형의 면접이 집단 행동 관찰 면접인 것 같습니다. 회사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협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유의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인바스켓 면접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회사에서 하는 좀 특이한 면접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정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준비하기 좀 까다로웠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인바스켓은 회사에서 있을 법한 상황 몇 개가 주어지고 어떻게 일을 처리해 나갈지 답변하는 면접입니다. 뭔가 정확한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내가 왜 이렇게 처리하기로 결정했는지에 대해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 논리가 통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긴 하지만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실무적인 능력을 확인하는 면접인 것 같아요. 팀장님, 부장님께 이거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거 왜 이렇게 했다라고 보고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네, 공부머리랑 일머리는 다르다는 말이 있잖아요. 필기로는 지식 수준을 검증하고 면접으로는 서류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나 사회적인 센스 등을 확인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심층 면접입니다. 사실 제일 떨리는 면접이죠. 혹시 다들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면접이라 어떻게 보면 필기시험보다도 더 긴장하면서 더 심도 있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였는데요. 우선 최대한 긴장하지 않으면서 알고 있는 걸 자연스럽게 말하자가 첫 번째였는데 대학교에서 성우를 했던 걸 좀 기반 삼으면서 말하는 훈련이 많이 됐었고 혼자 이렇게 녹음하면서 많이 시뮬레이션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자기소개서에 썼던 내용들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경험에 대한 강점을 술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마치 어제 경험했던 것처럼 마인드 컨트롤했던 게 중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조병찬 주인님과 비슷한데요. 줌을 이용한 화상 면접을 자체적으로 좀 준비를 해서 면접을 연습해보는 시간 3-4번 정도 30분씩 가졌었습니다. 면접용 정장을 실제로 입고 진행하고 제가 말을 하면서 화면을 리뷰하고 말투나 표정, 좋은 인상을 어떤 식으로 줄 수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면접 때 좀 크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면접은 무엇을 말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말하느냐도 중요하니까요. 자신의 모습을 피드백하며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요? 네, 저는 면접 시에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하는 타입이라서 긴장감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것 같아요. 이 회사에 꼭 들어오고 싶다라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저를 더 긴장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항상 면접 시작하기 전에 속으로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꼭 이 회사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나에게는 수많은 면접 기회가 있고 지금 보는 이 면접은 앞으로 남은 수많은 면접 기회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고 절박함을 좀 덜어내고 긴장감을 해소시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심층 면접 팁인데 심층 면접에는 압박성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약점이나 본인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면접관이 깊게 파고들었을 때 어설프게 아는 척하는 것보다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빠르게 인정을 하고 앞으로 배워나가겠다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은 결과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들 한 번쯤은 해보신다는 인턴 경험도 없이 입사한 케이스인데요. 면접에서 어필할 만한 특별한 경력이 없다 보니 제가 쌓은 경력을 자랑하기보다는 제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었던 에피소드로 제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면접관님들도 앞으로 저랑 회사에서 뵙게 될 분들이다 보니 이 친구랑 같이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면접관들에게 어필하는 포인트를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완벽히 준비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니까요. 진솔하고 솔직한 태도로 본인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공사 자랑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취업준비생분들께 매력 발산해야 하잖아요. 한번 어필해 주시죠. 아무래도 전국에 19개의 지사가 있다는 점이 아닐까요? 수도권, 충청도, 경상도 등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지원해서 근무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지사가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공대생 입장에서 전공을 살려 수도권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꼭 수도권이 아니어도 지역 난방 시스템 특성상 도심지에 위치하다 보니 지리적인 이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광역시나 신도시에 위치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요즘 겨울에 유독 춥기도 한데 저희가 집단에너지 규모, 기술력, 정책과 요금 모든 분야의 기준이 되는 사업자이자 또 국내 집단에너지 사업의 기준이 되는 회사라는 점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인사 업무 담당자여서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요. 뭐니 해도 우리 회사의 자랑은 보석 같은 임직원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저희와 함께 반짝반짝 빛나실 신입사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우리 공사의 매력이 취업준비생 여러분께 닿았길 바라봅니다. 함께 해주신 네 분과 끝까지 시청해주신 취업준비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유튜브 채널에서 사업 소개, 직원 브이로그 등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 같이 우리 공사 슬로건 외치면서 끝내볼까요? 깨끗한 에너지로 세상을 따뜻하게. 안녕.